최근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심 내에서도 안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역에서 사고에서도 봤다시피 최근에 또 놀이터에도 차가 들이닥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급발진 사고, 급발진 의심 신고 얼마나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급발진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급발진은 말 그대로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가 갑자기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올해 5월달까지 예. 한 793건 정도 의심 사례가 신고가 됐고요. 예. 말 그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 국가수죠. 국립수사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부터 올 6월달까지 471건 정도를 조사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예, 이 이렇게. 수백 건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이 급발진 주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없이 모두 그렇다면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운전자들의 주장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예. 대답인데요. 급발진이 일어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운전자가 말 그대로 자기 실수를 인정해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뒤로 가는 거. 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앞으로 나가버리죠. 예. 이 부분이 이제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인 저도 네. 정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저 역시 너무 답답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좀 교수님 입장에서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영상 자료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차량이 과속할 때 모습과는 분명히 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네네. 급발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일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EDR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신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이 EDR은 교통사고 났을 때 나타나기 전에 5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 장치. 그렇죠. 기록 장치죠. 예. 일명 이제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제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중요한 부분은 이 EDR이 이 5초 동안의 기록을 하기 앞서서 ECU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Electrical Control Unit, 그 전자 제어 장치라는데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예. 이 5초의 정도의 기록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까지의 급발진은 ECU 자체에서 문제가 일으켰을 때 급발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발진이 일어나면은 ECU 자체가 모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그 데이터의 EDR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의심이 가더라도 완벽하게 이게 증거 사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EDR을 신뢰된다. 다음 뭐냐면 EDR 데이터를 분석을 한과 동시에 이 CCTV라든지 다른 차량 블랙박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이 급발진이 의심되는 차량에 제동등에 불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R 기록의 그 신뢰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느냐 제동 장치에 운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는데 어떻게 밟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엔진상에 구동상에 먼저 문제가 생겼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너무 단순한 판단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일견 듭니다. 그렇죠. 되게 이제 생각해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 좀 답답한 부분이고 네네. 브레이크를 밟았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 어떤 음. 차이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야기가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재판부에 판단하고요. 국가수 분석 결과가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좀 교수님 기존까지의 판례하고 지금 전혀 다른 판례가 나왔거든요. 예. 저 역시 많이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더 해보니까 2022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이번 차량과 거의 비슷한 차량에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1심에서는 운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의견은 뭐냐면 EDR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신뢰를 하지만 그 EDR의 많은 부분이 저장이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 조향 장치, 핸들을 예. 어떻게 돌렸느냐가 또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린 형태를 보면 이건 EDR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브레이크 잡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검찰에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다시 또 기각을 했거든요. 어. 2심까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도 너무너무 지금 궁금한 이것이 상태입니다. 아마 만약에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급발진 관련된 사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영향을 있겠네요. 분명히 미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예. 그 2년 전에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 유족이 된 사례,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셔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사고 이후에 제조사에게 묻도록 하는 도현이법, 이제 지난 국회에 발의됐다가 이제 폐기가 됐는데 당시 유족 측이 직접 재현 시험까지 하는 적극적으로 차량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쉽게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펜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예. 그러면 이 펜의 모든 소유는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소유권은 저한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은 이 펜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밝히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조물 체계법이라고 있습니다. 제조물 체계법. 예. 이게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이 돼야지만이 운전자의 주장과 제조사의 주장이 같은 선상에서 예. 출발점을 같이 두고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사항은 좀 어렵겠지만은 제조물 체계법 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제정이 돼야 제조사가 구조적인 결함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렇죠. 또는 몰랐더라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예.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관련된 법안이 제정돼 있거나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많이 아시죠? 토요타에 대한 사고에 네네네.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운전자의 손을 들었지만 토요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급발진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예. 단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내가 준다. 이게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까지도 문제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조사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어쨌거나 이제 보이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례를 보면 또 공교롭게 요즘에 급발진 주장이 고령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언론 보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원래 좀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지는 사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사고 원인 자체를 운전자 나이로 이렇게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어느새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도 네. 이제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고령 운전자 교육을 예, 하고 예. 왔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이나 조작 능력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고령 운전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령 운전자든 일반 운전자든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이 네.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AEBS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바로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예. 장치는 뭐냐면 운전하다가 일정한 거리에 사람이나 사물이 나타났죠. 네네. 그 차가 서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알아서
정지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작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에 장착이 다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 예. 근데 이제 경차라든지 경량 승합차는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차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많은 차량들은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된 고령 운전자분들한테는 이 장치를 좀 장착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근데 결국 돈인데 모든 사람 장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차선 객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장착을 해주고 예.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그런 걸 장착했을 때 보험료를 좀 할인해 준다 하죠. 네. 예, 그런 방법으로 좀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죠. 뭐 많이들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사고 그런 급발진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게 정말 이 급발진이 났을 때 자동차를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든지 어떤 차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예.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악셀레터를 밟고 있는지 먼저 이게 확인을 예. 먼저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두 발로 꼭 밟는 거예요. 밟고 난 다음에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때 네. 중요한 것은 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자동차가 역학적으로 회전하면서 차가 돌아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N을 중립으로 놔둔 상태에서 예. 사이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겁니다. 어. 이 형태를 계속해야 예, 예. 되고요. 그리고 그 자동은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부터 예. 2010년도 이후부터 그 나오는 이제 버튼식으로 누르는 네. 기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EPV라고 있습니다. EPV. 이게 예. 뭐냐면은 전자적으로 주차하는 브레이크. 우리가 우리 운전할 때 전자 파킹하는 그렇죠. 그 시스템이죠. P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 분명히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고 속도를 현저하게 알겠습니다.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몇 말씀드릴게요. 짧게요. 요 네, 페달 블랙박스는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되죠. 이거는 적어도 뭐냐면 운전자의 실수를 예.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페달 브레이크 이 블랙박스는 좀 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달 의향이 있는 운전자들은 적극 좀 다는 것도 맞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